이 여자분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 사주에 자식이 몇 명이 보일까요? 물어보고 몇 명이 보일까요? 아주 오만불순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지. 오만불순하잖아. 미월에 귀토. 물어보는 자체가 이 질문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아주 오만불순한 사람이잖아. 내 사주에 자식이 몇 명이 있을까요? 물어봐. 그러니까 아까 미월, 아까 사오미 여름새 뭐라고 그랬어요? 오만불순하다고 얘기했더니 오만불순하다. 이 오만불순해. 오만불순하다. 오만불순. 미월인데, 미월인데 여름생이네? 사주를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무슨 여름생이야. 여름이 나는데 뭐야? 뭐가 있어요? 이거 뭐 있어요? 가을이 와고 있어요. 여름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죠. 이 여자의 직업은 가치 없는 직업이야. 가치 없는 직업을 했을 수도 없어. 여기 이제 여기 가을이 좀 있네. 뭘로 가야 돼, 여기요? 겨울로 가. 다시 여름으로 간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 31살인데 아들이 4살이래. 아들이 4살. 그러고 지금 딸 하나, 자식 하나 돼 있으면 딸을 놓고 싶은데 자기네 남편 시댁 쪽이 무슨 남자가 많은 곳에서 임신을 하는 딸이 낳을 확률이 적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긴 하겠냐 막 물어보는데 제가 한마디로 선생님은 우리 쌍생아 구조다. 쌍생아 구조는 연년생 구조다. 연년생 구조이기 때문에 이 외동으로 끝내라. 즉 자식을 낳게 되면 선생님의 삶은 완전히 틀어진다. 다만 선생님이 외동을 준다고 하면 선생님이 반드시 자녀와 같은 아이들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뭐만 됐지 뭐 그냥. 이 사람을 쌍세가 부족을 나름대로 컸었어요. 왜 이분이 자녀들이잖아. 전혀 똑같은 모습 이렇게 있잖아요. 쌍생아 부족을 나름대로 컸었죠. 아니면 진짜 연년생을 낳아야죠. 쌍생아와 연년생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같은 모습들이 많이 우리 저런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겹치다. 이런 구조에서는 나이차가 2년 이내 차이, 쌍생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외여자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 유아 교육이라든가 유아 콘텐츠 그런 거 지금 관심을 하는 거예요. 자식 대신에 이런 거. 당신이 자식을 안 둔다면 당신은 이렇게 직업 속으로 아마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자식이 낳는 순간 당신은 자식 키우느라고 당신의 삶이 이제 틀어진다는 거죠. 근데 미월생인데 봄, 가을이 있잖아요. 어? 뭡니까? 그래서 전에 한지는 뭐야? 변변치 않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미월이니까 아버지 일이 뭐예요? 미월은 뭐 하는 겁니까? 미월은 교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역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무역회사를 했는데 거기서 사무보조원으로 일을 하다가 결혼했다. 이 사주에서도 그런 모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 이 사람 아버지 모습 다 나오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직업도 형태가 다 나오고. 연주하고 일주하고 같은 어디요? 연주
연주하고 일주하고 같은 사주 이렇게 하는 우리 똑같죠. 그러면 뭐 이 부모랑 사이가 좋든지 아니면 부모의 것을 이어받든지 사이가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거는 이제 그 시주가 결정하는 거죠. 시주가 개인적 관심사가 어떻게 짜져있는지. 요거는 요 연주, 일주와 월주는 중용이에요. 중용. 서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서 연결고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같으면 두 가지 무사입니다. 무한 동동. 연주하고 일주. 연주랑 오는 거랑. 연주하고 일주랑 같은 사주 구조인 거. 요거는 뭐 이 조상과 나의 소통창고야. 연주와 일주 같은 것은요. 즉 나는 이 조상과 항상 같든지 아니든지 대칭구조라는 거지. 같은 거. 대치점이지. 내가 조상이 되든 조상이 내가 되든. 그래서 연주와 일주 복음들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조상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즉 결국은 이거 뭐냐? 나의 의식 세계는 어디서 왔다는 거야. 우리 부모가 준 게 아니야. 이 부모는 생판 남인데 우리 엄마는 생판 남이야. 우리 집안에서는. 이해됐습니까? 우리 배우자 생판 남이야. 우리 집안에서 생판 남인 거야. 생판 남인 거야. 각자의 배우자는요, 생판 남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복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다. 남이 아니라. 왜? 배우자 짜리면 진짜 생판 남이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렇게 연관된 글자가 들어와 버리면 뭐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무조건 배우자 짜리는 진짜 바뀌어. 외부에서 생판 남. 아무도 모르는 남. 그런 구조들이 들어와야 돼. 이 사람은 유금이니까 여기 들어올, 이 사람도 지금 이게 뭐 잘못된 거 들어온 거거든요. 연지의 글자와 같은 방학 구조를 짜져버렸잖아요. 지금 미미 사이에는 틈이 있어요, 없어요? 미미 사이에 틈이 있어요, 없어요? 미월과 미월 사이에 틈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붙기도 바쁜데 괜히 여기 들어와 버린 거야. 그리고 이 배우자와는 그닥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혼 가능성은 농후하다. 안 할 수도 있겠지. 뭐 여기 이게 미신을 연결됐어요. 그나마.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데 아까 말했잖아요. 무토는 어디서 왔다고요? 여기서 왔잖아. 목이 있어야지 가장 자기는 좋잖아. 여기 뭐가 있어요? 금이 있잖아. 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현실 고민이 뭐야? 사실을 다 갖고 싶은데 시대적 유전자가 이러니 딸 못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자기는 지금 외동으로 지금 하나를 끝내고 자기 빨리 이제 자기 할 일 하려고 좀 하는데 그것이 고민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뭐 갖고 있어요? 물론 얘는 상대적 인식체계 의식이 있기 때문이지만 얘가 쓰고자 하는 직업적 요소와 개인적 관심사는 기토잖아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지. 직업적으로나 자기 갖고 있는 관심사는. 이런 구조로. 그 다음에 왜 그냥 아시죠? 기토는 아까 뭘 뱉어낸다고 했어요? 음을 뱉어내는 음은. 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안 보고셨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지. 무토는 뭘 먹는다고 했어요? 양이 없잖아. 오늘 양이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지금. 양. 이 양도 무슨만 양이지 실제 음이라는 거야. 음의 양이잖아. 음의 양. 이제 첫 질문 왜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이해되겠죠. 그런
이렇게 오만 불선을 지금 했는지. 지금 배우자 입장에서는 여자 이 배우자 입장에서 지금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배우자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하나 둘셋 다섯 명. 다섯 명 한 건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저 와이프와 똑같은 여자가 토가 다 있네. 이상한 점 있어 이거. 이상한 점 있어. 지금 저 토에 임수 용지가 이 여자가 답답할 때지. 그 사람은 24대원에 오면서는 결혼해서 애 키울 수밖에 없어. 이제 이때 이제 이거 몇 준비하지? 이때 이제 계해대원에 이제 나가 계시 바꾸어요. 올해 지금 개미는 언니가 그 슬슬 바람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언제 나가겠어요? 민주 월목이 드러날 때가 언제죠? 벌써. 을사년에 벗고 나가거든요. 을사년에 왜 나가냐? 사신이 쫙 짜져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밑도 사신에는 사와 신금이 짜지면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생기죠? 오화와 미가 생기잖아요. 밑도가 할 일 있잖아요. 해명이 삼합을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해명이는 목삼합이니까 목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싶은 거지. 이랬어요? 아침에 잠깐 뭐 글쓰다 뭐 있길래 질문이 오만 방지해갖고 내가 답변하러 살아가고. 여기서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즘은 인간은 항상 인간은 허상입니다. 허상.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정체는 뭐야? 인간의 정체는 뭐라고 저희가? 인간의 정체? 인간의 정체. 인간의 정체. 작용력이 인간의 정체. 선생님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네?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지. 일반 정체는 부가 뭐야? 부 5대 5. 아니 뭐 3대 7 될 수도 있고 7대 3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일반의 정체는 부모야. 부모가 있는 것이 어디예요? 이 사주에서. 월주가 일반의 정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좀 깬 놈들은 이 월주를 사주감별을 좀 해갖고 그런 사주 잘 맞춰. 왜? 일간의 정체는 월주인데. 일간의 정체. 월주가 일간의 정체입니다. 일간의 정체. 일간의 작용력은 뭘까요? 정체. 일간의 작용력. 의식 세계를 찾으려 하는 거고, 인식 세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이가 정체. 그리고 한마디로 뭐는 거야? 자각하고 싶다. 뭐를 자각하거든요? 연주를 자각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누굴 만나서? 일지를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간지체를 형성해서 그거를 연주를 자각하고 싶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사람은 절대로 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 아무리 잘났다고 까불어도 결혼하지 않는 순간에 절대 채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님들, 신부님들 그냥 친구처럼 지냅니다. 나도 철이 안 되기 때문에 나 소통이 잘 됩니다. 그 사람들도 철이 들었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해요. 본성은 철이 들듯처럼 하는 거야. 즉 세상을 몰라서. 왜? 너무 꿈만 큰 거야. 이 사람들은 즉 일가는 꿈이야. 꿈. 일진 뭐라고요? 틀입니다. 그래서 꿈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 하지만 정작 본인은 틀도 없고 틀이 없는데 항상 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무 해말고. 틀은 누가 만들어줘?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분이 틀을 만들어줘. 그래서 종교라는 거 처음에는 이 꿈을 듣다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종교 단체가 되는 거예요. 단체. 왜요? 일지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뭐야? 자각이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난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가는 그 일지에 자각하는 그 방향성이 조금 틀어진 겁니다. 일지를 굳이 나는 굳이 일지를 그런 틀로 채우고 싶지 않다. 그럼 다른 틀로 채우면 돼요. 근데 그와 유사한 걸로 채우라는 거죠. 일지가 긴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틀을 갖추려고 되게 노력하고 일지에 있는 글자의 모습대로 틀을 갖추면 돼요. 일지가 봄에 있다면 뭐야? 교육으로 틀을 갖추면 되고 일지가 가을에 있다는 건 뭐야? 뭘로 해야 돼요? 통제로 틀을 갖추면 돼요. 통제. 그게 바로 일간입니다. 그럼 이런 일간에 이제 좋은 시절, 유리한 시절, 불리한 시절 있겠죠. 그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목일간은 목은 어디를 관념했죠? 목은 어디를 관념하는 거예요? 목은 어느 계절을 관념하신 거죠? 봄이죠. 봄이 일단 장땡 아니에요, 장땡. 목일간은 봄이 장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이 봄에서 목 왕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했던 사람들. 이 왕자는 임금함 때다가 날일자를 붙인 왕상을 왕자거든요. 이거는 좋은 아니라 맨날 생각하는 뜻이에요. 맨날 이게 피곤할 왕자예요. 피곤할 왕자. 맨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목이 봄에 태어나면 맨날 피곤해. 생각하고. 이거는 검증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좋죠. 검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즉 검증 단계는 뭐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뭐야?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임, 액티비티,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일간 들은 뭐야? 봄이라는 글자가 있어야지만 봄을 관념한 지지가 뭐죠? 임묘진이 글자가 있어야지 뭐야?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뜻이에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살아있음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여름이 있어야 되잖아. 목일간은 무조건 검증 단계를 거쳐서 여기 뭐야? 검증 거쳤으면 어떻게 해요? 활동 단계. 활동 단계는 뭐야 이제? 대우받다. 변화하다. 대우받는 겁니다. 목의 시대. 활동하면서 점점점 대우받는 겁니다. 여름을 관념한 시기 뭐죠?
그래서 목일간들은 뭐야? 임묘진과 사오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뭐야? 자기 어떻게 뭐가 없다고? 자기 시절은 유리하다. 이렇게 시절이 유리하다. 이 시절을 가지고도 또 한때 또 날리던 시절이 있었지. 가지고 이래서 이런 거야. 간목일간이 가을에 태어났어. 여기에 뭐 지인이라든가 여기가 오가 있어 이렇게. 뭘 물어봐. 아우 야 이때는 사람이 이게 휴식기거든요. 휴식 열심히 하시고 놀지만 말고 열심히 그냥 가을에 먹을 게 많잖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가서 소가시 하면서 몸이나 이빨 키우고 있다가 요 시기에 오면은 발전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뭐야? 조건은 뭐야?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아니, 발전해요 그냥. 가을에 열심히 휴식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야? 나대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봄과 여름이 오니까 검증받고 대우받을 겁니다. 감독 이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뭘로 대우받고 뭘로 할지 모르지. 그러면 감독 인간 입장에서는 반드시 요시기로 반드시 그러한 상황으로 온다는 거지.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중에 오류가 생긴 거냐. 일간 자체를 뭘로 본 거야. 그냥 하나의 아까 일주의 뜻이 뭐라고 했죠? 의식과 인식이잖아요. 이 감목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환경을 의식하고 인식할 뿐이지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뭐 돈이 많거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이때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때는 그냥 즐겁다고 좋다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얘가 실제적으로 돈이 많거나 뭐 사회지위 높은 게 아니라 얘 의식세계는 그래. 이 시기가 오면 그냥 즐거운 거 뭘 해도.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즐거운 거야. 자기의 움직임이 원활했으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그냥 단편적으로 돈 벌 겁니다. 저 돈은 못 벌었는데 그러면 이제 말문이 맥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 의식세계는 이때는 휴식의 모습처럼 느껴졌지만 이때는 얘가 막 활동성이고 뭔가 대우받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갖는다. 어디 가서.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뭐 실제 물질적인 그런 영향보다도 얘 의식세계가 그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 이런 시절을 얘기한다는 것은 얘 의식세계와 얘 인식체계를 얘기하는 거지 얘가 실제적으로 뭐 물질적이나 뭐 행동적,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높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동네 여기 저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청소하시는 분들. 서울대 대학원 나왔어. 환경미화해요. 부산대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자기 일하는 게 행복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시절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개념들이 시절이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 일간의 시절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념적 사상체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물질적이라든가 뭐 환경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일가는 화를 어디를 가늠하시는 거예요? 화는 여름을 가늠하시잖아요. 화일가는 여름에 되게 자기가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생각해요. 화일가는 사오미를 가져야지만이 자기의 시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어디? 반드시 가을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자기의 뭐야? 신유술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뭐냐고 자기가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병활간이 신월에 태어났다. 아주 활동적으로 삽니다. 네. 뭘 하는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 쳐줍니다. 병활간이 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말년까지도 사람들이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왜? 배우받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 일진이 죽어나는 거죠. 젊어서도 그렇고 뭐 집에 얼굴 한 방 다 밖에서 그냥 폼생폼생 나가지 않고 일진이 죽어나는 겁니다. 우리 남편 밖에서 크게 됐는데 집에다 생활비만 안 받게 됩니다. 생활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진신인데 틈이 없는데 밖에서 대우받는다고. 아니 이 사람은 좋아 그냥 마냥 행복한 거예요. 마냥 의식세계가 그래. 자기의 취미, 개인적 관심사를 가지고 사회에다 쓰는 구조란 말이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얘기 좀 들어봐. 지금 내가 지금 일간하는 건 좀 양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음간들은 양간이 휴식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목할 때 이거 간목 기준인데 그러면 선생님 을목은 뭐냐면 이 을목은 이 양간이 쉴 때 대우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 밀리면 돼. 그러면 을목은 봄에 시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봄 시절 절대 안 좋습니다. 을목은 시절은 여름부터 가을이 좋은 겁니다. 간목은 저 가을이 시절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을목이 그 땜빵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본이 서로 만나지만이 사계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을목이 봄에 태어나면 같은 목이라고 좋을지 절대 안 좋습니다. 봄에 태어난 을목은 절대 시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갈증하고 항상 뭔가 하나씩 앞뒤로 당겨주는 것이 을목입니다. 그 다음에 금일간은 뭘 간정화시킨 거죠? 가을을 간정화시킨 이게 뭐야? 신유술이 있으면 그건 뭐야? 활동력이 아주 강해지고 어디 겨울 어디 봐서 겠어요? 겨울 해자축에서 맞는 겁니다. 누가? 정금이. 정금은 신유술 해자축에 있으면 시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검증 거치고 여기서 대우받는 겁니다. 신금은 인묘적으로 하겠죠. 신금은 가을 봄이 겨울 봄이 시절 좋은 거예요. 신금일간은 가을에 신금일간은 절대 시절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맨날 내가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해. 저는 경쟁 때문에. 위로 동시에 시절 안 좋을 때 어디예요? 여러분 둘 다 호응하면서 우리 똘똘 뭉쳐야 돼. 그러면은 경신금 둘 다 시절이 별로 그닥 유리하지 않습니다. 둘이 여기서 똘똘 뭉칩니다. 그러다가 가을 겨울 봄에 서서히 찢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시 못 치게. 모두 오형으로 돼 있어요. 수오행. 우리 수오행은 무슨 얘기? 수오행은 어디? 수는 이걸 어디를 관념화시킨 거죠? 겨울이죠. 해자 주가 어디죠? 음묘진. 그때 임수의 모습을 어떻게 보인다고? 시절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시절이 좋다. 개수는 어디까지? 개수는 여름가장 자기의 시절이 좋다고 느끼는 겁니다. 임기가 동시에 둘이 꼴똘 뭉쳐있는 데가 어디죠? 가을입니다. 신유술에서 임수와 개수는 뭐야?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똘똘 뭉쳐요. 어떤 사람이 신월에 태어났는데 여기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다. 얘는 좀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런 모습. 또 임수 유관이 개수가 있는데 뭐 6월생이다. 같이 우리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 이렇게 뭐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일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 외에는 점점 헤어지게 돼 있어요. 오행에서 결국 오행에서 각각의 오행에서 결국은 식간으로 어떻게 된다고? 식간으로 어떻게 분별된다. 분별되면서 남차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 식간으로 분화되는 과정이 바로 삶의 여정이라는 거죠. 빼먹었지. 토일가는 뭐예요? 토일가는 뭐라고 하면 돼요? 복합체. 토일가는 복합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토일가는 목, 금이라든가 수화가 어떻게 배열에 따라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토일간의 시절은 뭘로 판단한다고? 목화와 금수로 가지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일간은 무토와 기토는 아까 이거 뭐라 했죠? 양이라고 그랬죠? 이건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야? 봄, 여름이겠죠. 이거는 가을, 겨울이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절을 갖고 있지만 이 수화의 목금의 배열에 따라서 이들은 항상 이들은 여반자예요. 여반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에서 무토일간이 봄, 여름이 태어나는 거야. 시절이 항상 꽃피는 시절 항상 밝어 그냥 뭐든지 그냥 이거 하고. 왜? 양들이 많으니까 호요한 게 많은 거야. 항상 배가 불러. 설마 알바를 해도 배가 불러. 너무 부은 거야. 근데 가을, 겨울 되는 순간에 사람이 얼굴이 싹 바뀌는 거야. 사장님, 시간이 모자른데요? 왜 시간을 이렇게 안 해? 확 싹 바뀌는 거야. 그러네. 토들은 항상, 그 이유는 뭐야? 목금과 수화가 영향을 준 거야. 결국 말하면 토에는 이 수화 목금이 어떠한 형태로까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장간에다가 다 표시해 준 겁니다. 진, 술, 충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계절에 따라서 여기는 봄 기운이 들어있고 여기는 가을 기운이 들어있고 여기는 겨울 기운이 여기는 뭐야? 여름 기운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간을 가지고 나타내는 시절입니다. 시절. 이제 우리 송 선생님 일간 불러. 일간 정 월 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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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신 월지 시절이에요? 네. 정화일관한테 신호는 시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화일관 신호 맞잖아요. 뭐 하는 단계예요? 정화일관이 가을에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검증 단계에서 하는 거죠. 다음은 어디까지 시절 좋아지겠어요? 신유술 해자축이 있어야 되더라. 어디 있어요 해자축이? 선생님 사주에서 해자축이 어디 있어요? 월지가 시절이잖아. 네. 다른 데 해자축이 어디 있네 이거지? 시지 있죠? 이거 뭐가 있어요? 자. 맞아. 말년이 좋아지네. 말년에 대우받고 살아야 돼, 사람들은. 그분은 말년에 대우받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년. 말년한테 희망적인 요소가 강한 거예요. 왜? 정화일관은 신유술에서 검증 거쳐서 해자축에서 대우받잖아요. 그건 자식이 떠났잖아요. 그분은, 말년에 나는, 대우받을 거야. 정화일관이니까 여기 분들 보시겠는데 병화는 돈과 상관없어. 병화는 돈 버는 기기가 아닙니다. 양가는 돈 버는 기기가 아니에요. 음간이 돈 버는 기기예요. 저분이 돈 안 받기 같지만 그 시대는 돈에 대해 관심이 있지 많거든. 계산을 잘. 얼굴이 보면 신혼생인데 지금 현재 직업적 시절도 나쁘지 않고 말년도 괜찮다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실제적으로 그런지 아닌지 난 몰라. 근데 저분의 그 생각적 요소는 항상 잡고 있다는 거죠. 반향이 몇 월입니까? 저 이분이랑 똑같아요. 신월에 네, 정화인데 그거 똑같아요. 해자축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일지 여기 축 일지 해수 있어요. 해서 요분도 나쁘잖아. 근데 거기 시지의 사화 이게 문제네, 이게. 사화가 문제네, 저게. 이 축으로 있었으면 진짜 금상첨화였는데. 사축까지 결정을 했는데, 그럼 왜 해수가 있었을까? 이런 거는 해결책한 거예요.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하시면 돼요.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하고 하면 돼요. 돌자리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 축이라는 것은, 이 축구조라는 것은 직접 개입을 하는 거야.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지를 마라. 좀 그래요. 그게 축구조입니다. 모든 일에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직접 개입하면 된대요. 본인은 지금 어디 보자. 사신 직축구조에 신의 천축구조가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 하려는데 항상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것이 항상 간섭을 해. 거기 항상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뭔가 하고 싶어도 꼭 환경이 그렇게 자기를 틀어버려. 그런 거죠. 우리는 수령이 역행이에요? 저가 수령이 역행이에요. 아니, 연관이 뭐예요? 연관이 양의 의미예요. 병인 그럼 수령 구조라 그러면 수령 구조는 축이네. 완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축인으로 가니까. 실에서 축인으로 가니까. 수령 구조니까. 그럼 얘가 좀 외롭진 않지. 축인으로 계속적으로 여기 이제 저희 기억을 공급해 줍니다. 일간
뭐가 있어야 돼요? 봄이 있어야 돼요. 봄이 어디 있어요? 일지, 진. 진. 오, 이분도 자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시절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이 사과네. 정말. 임순이가 시절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항상 이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엄청 많다는 거지. 사과. 이거는 내가 부자로 살아도 그래. 뭔가 이뤄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스러움이 없는 겁니다. 임수가 사오미는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시절은 좋아. 시절은 항상 살만한데 이 사과 때문에 이분도 사과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과를 해소하려고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 금이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뭔가 하고는 싶은데 뚜렷하게 안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거지. 말면 대운이 금. 그러니까 금대원이 들어오니까 말년에는 나쁘지 않다. 그럼 말년에 금이 들어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년에 금이 들어오면 뭐야? 금의 환경으로 금의 모습으로 발현시키는 거야. 금이 들어와 치워지는 게 아니라 금의 모습, 금의 환경에 가서 발현시키라는 거지 금이 들어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대신 사화가 금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마음은 지금 금을 원하는 거야. 금의 속성이 뭐야? 금의 아까 속성이 뭐죠? 금이 아까 가을이잖아. 가리다. 뭔가를 가리고 뭐 도착하다. 살기를 띄어라. 뭔가 마감을 해라. 마무리해라. 그런 쪽으로 모습을 갖춰갑니다. 더 이상 기존에 즉 이 가을은 뭐야? 봄, 여름에 했던 행위들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라는 거야. 즉 뭐야? 그동안 삶의 회한을 끊어내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거지. 이 가을은. 그 사람이 금기가 없는 사람은요, 그 미련을 못 벗어나. 계속 거기 생각이 드는 거야. 끊어내 단절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휴식의 상태에서 내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면 됩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쉬면서 끊어내면 돼요. 쉬면서. 뭐야? 정신적 추구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몇 일간이요? 일간. 정이고요. 임. 시절이 안 좋네. 시절이 불리하네. 정한이 신을 주는 거야. 정한이가 시절이 잘 불리합니다. 그럼 정한 시절 되려면 어디세요? 가을 겨울이죠. 가을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시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절이 뭐죠? 가을. 일지는 묘. 그러면 이분은 여기까지 하면 내 삶의 시절이 근데 봄의 시절은 뭐예요? 많이 봐야 되잖아. 어디 여기저기 보러 다녀야 돼. 근데 이분은 병화가 아니야. 병화는 아무 목적 없이 보러 다녀. 저거는 뭐야? 뚜렷하게 뭔가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겁니다. 여기 시지가 이제 유니까 여기는 이제 검증의 단계니까 좀 활약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대우받으러 반드시 여기에 겨울의 벽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운이 겨울로 흘러가는지 매년을 반드시 검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을의 검증이니까 뭐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다. 유금. 재생적 에너지를 좀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이 목이라는 것이 전부 다 지금 정화 유금한테 갇혀 있잖아요. 이분의 지금 현재 지금 본인이 느끼는 생기는요 되게 답답하거든요. 생기에 위협을 받고 있다. 빨리 이런 것을 벗어나고 싶다.
구조를 확실하게 보면 연지만 바로 압니다. 연지가 뭐죠? 미. 망신살입니다. 이게 무슨 거죠? 장성살입니다. 이게 제살로 걸려 있습니다. 망신장성입니다. 망신장성의 뜻이 뭐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감히 니들이 망신장성에서 엄청난 경쟁의 요소가 되게 많은 겁니다. 망신제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망신제살은 삼각형을 보면 이제 망신 정성성이 요괴가 있는 거거든요. 정상에 올라온 거 뭐야?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지키려고 안까지를 막 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원래 사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죠? 지살과 연살이죠. 그 모습을 어떻게 자꾸 어디선가 찾아다니는 이건 이제 심리구조예요. 그 관계는 어떻게? 이 지살장 망신장성 때문에 뭔가를 자꾸 유지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자꾸 왜? 근데 내가 이제 넘어갈 걸 자꾸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 묘유충 구조네. 정묘의 유금이네. 그죠? 네. 묘유충 구조네. 직접 선생님 직접 표현해야 돼요. 남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궁금증 해소해야 돼요. 충구적으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다른 거 또? 자기 시절 알고 싶은 거. 몇월? 가부의 갑목 일간에 아니 저기 임신을 주 가부원 임신 5월이잖아. 큰일 났네 이거. 5월에 이제 시절을 다 잃어버렸네. 5월에 임신 그 시절 잃어버렸어. 그러면 임수의 시절 어디서부터야? 겨울 봄이잖아. 겨울이 어딨어? 겨울에 그렇죠. 겨울이었어. 봄은? 봄 앞에 미토 근데 아니요 응? 봄이 없어. 봄도 없잖아. 이분은 그리고 자기 시절을 못 찾는 거야. 못 찾는 거야. 시절을 못 찾는 거야. 이분의 생각은 내 시절은 없다. 내 시절은 없다. 내 시절은 운이죠. 운에서 보자. 운이 역행의 순행이에요. 저 역행이잖아. 야, 그나마 이제 운이 살렸네요. 운이 진짜. 집 앞에 큰 나무 하나 있었죠. 야, 사진묘인추. 자, 운으로 사는 겁니다. 운이 이분에서. 운이 이분을 살려준 거. 이건 뭐, 이 운이라는 건 뭐야? 내가 발현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야. 운은 내가 발현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게 와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발현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시절에 맞는 걸로 발현되는 거지. 임수인간이 시절에 발현하는 좋은 쪽. 근데 다른 사람도 거꾸로 돼요. 이게 뭐가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이 운이라는 건 내가 발현하는 모습들이에요. 시절은 태어난 시절은 좀 절망적이나 그러니까 뭐 끊어내면 잘 끊어내면서 운에서 그걸 잘 또 본인은 어떻게 운에서 절망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야 되는 거야. 잘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든 간에 이 정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 정은 나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정이 아닌 절이다 이거 절. 딱 어떤 관계 이상은 서로 넘지 말자는 거지. 남녀가 만나도 야
그냥 너가 남자 여자의 성비로 만나는 거지. 네가 나를 만나갖고 뭐 부부구에 절로 서면 돼. 절. 다 끊어내자 이거지. 너 할 일, 나 할 일. 우리 여러분들 남녀라는 것이 꼭 성비로만 가지지 말고 남녀라는 것은 각각의 할 일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옛날 남녀는 똑같이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따로 나눴던 거지. 이게 남녀 어떤 그런 여성, 남성의 성비가 아니라 각각 할 일. 여자는 키우고 옛날 농사는 다 누가 지었냐면 다 여자들이 했어요. 지금 중국 그 시골만 가면요 남자들 맨날 앉아서 곰방대 담배를 피우고 여자들 다 농사짓고 다 해요. 그런 쪽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서 오해인가 시절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궁금한 거지. 일주자 일주. 내 일주에 있는 그 시절 나한테 시절이 맞냐 안 맞나. 그럼 이제 다 알겠죠 이제. 내 일주에 있는 모습. 그러면 내 일주에 있는 네 배우자들도 날 쳐다보고 똑같이 나와. 배우자. 그래서 임신 일주다. 그럼 임수한테 이 신금은 그닥 좋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경금은 임수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시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쉽게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한 사람은 그냥 시절 좋다고 하니까 별로니까 시절 지금이다 그럽니다. 햇살이 이모일주. 뭐 나도 시절이 안 좋고 여기 있는 병화 정화도 해자축은 시절이 안 좋잖아요. 우리야 그래요. 합이 잘 된다. 그냥 찍습니다. 그래서 이모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혼이 아니라 조론들을 많이 하지. 그냥 조론. 아니면 우리는 의리로 살자. 의리. 갑자 일주를 갖고 있다. 그럼 자한테 시절이 별로잖아요. 얘는 뭐한테? 시절 좋잖아. 그럼 뭐야? 안 놓치려고 그랬죠? 이런 것도 그냥 얘는 별로인데 얘는 너무 좋아해. 갑자. 밑에서 배우자가 그냥 자기만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도 그냥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냥 그들을 위하고 산다. 병자 마찬가지겠죠. 얘는 너무 좋은데 얘는 별로. 경호 얘는 너무 싫어해. 경금은. 의화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경호고 있는 사람들은 딴짓을 많이 해요. 딴짓을. 병자일주도 안 돼요. 병자일주? 병자일주, 당연히 병자. 근데 여기에는 이 병자일주에는 뭐가 좋냐? 개수가 이게 문제가 돼. 개수는 병을 안 싫어하거든. 아까 개수의 시절이 어디서부터 했어요? 봄과 여름이잖아. 근데 이 병자이 개수를 안 싫어. 아까 이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화는 또 안 싫어해. 정화는 가을과 겨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암압이라서 암압. 정화나 개병 암압도 있고 이런 것들. 임수는 뭐 극도로 심하지. 일주에 암압이 있으면 배우자 왜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 반드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암압 구조들이 가장 이모 같은 거, 무자 같은 것들. 무자 개수가 이제부터 암압도 있잖아요. 이게 정화와 이렇게 암압된 것들. 이런 분들은 헤어짐을 반드시 지원합니다. 지원할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했어요? 크게 뭐 문제 없는 이상 안 그러면 그 부부가 헤어져더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과 반드시 연애라든가 다른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아마부죠. 그래서 뭐 물류일주 같은 것들. 을목한테 유금은 되게 좋은 시절이에요. 유금한테 보면 별로 좋은 시절 아니에요. 이제 오늘 신금은 또 이제 있을만해요. 이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내 일지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조금을 고쳐들어서 간목이 여기 이제 묘월에 태어났다고 쳐봐. 그럼 얘한테는 반드시 이게 시절이 나쁘지 않죠. 어? 근데 이 묘의 주인은 누굴까요? 묘월의 주인은 누굴까요? 묘 월째 주인은 누구예요? 즉 얘랑 반드시 합의를 봐야 돼. 그냥 여기가 야 내가 그 공간을 빌렸어 아니야. 반드시 얘를 찾아온 주인과 반드시 합의를 봐야 될 겁니다. 반드시. 왜 얘의 주인은 얘거든. 반드시 알아야 돼. 얘가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서 기토라고 할까 뭐 개수라고 하자. 아니죠. 신묘라고 하자. 이런 합의가 돼야 안 되겠어요. 신묘랑 합의가 이렇게 결렬되잖아요. 어? 그러면 그렇다고 이걸 예를 무조건 써야 되나? 여기 이제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얘랑 끌고 올 수 있는 관계가 뭐가 되는지. 여기 내가 인이라든가 진이 있을 거야. 야, 너 뭐야? 네가 가서 우리 엄마한테 쏙닥쏙닥 해라. 우리 아버지도 지금 말을 안 듣고 먹는다. 이런 거. 반드시 요 내가 쓰고 싶어하는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글자 주인 누구예요? 여기 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누구죠? 요 글자 주인 시간이 되잖아요. 이건 나한테 뭐야? 자녀가 되잖아. 내가 이걸 활용하고 싶은 거야. 자녀라 반드시 어떤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여기에 묘가 있다고 쳐봐요. 이거 누구야? 반드시 국가라든가 조상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야? 또 일지가 또 가서 무슨 환경적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음양, 오행, 식감만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계론적인 거를 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게 뭐 생각 따지고 벽국 따지고 용식 찾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일간의 시절이 좋은 시절의 글자를 활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그 글자의 주인과 반드시 합의를 봐야 되고 원하는 관계가 되는지 뭐 얼마를 줘야 되는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둘이 만나서 싸우든지 근데 일지가 그걸 어떻게 이제 잘 인식하고 있는 체계를 다 갖추고 있나 보냐 그런 것들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합의 논리가 있고 뭐 충의 논리가 있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 이제 계절의 특성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일간들이 이제 어떠한 시절을 원하고 어떤 시절에서 유리하고 불리한가 하나 더 나가서 각 일간들이 원하는 시절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인과 반드시 합의를 봐야겠다는 거죠. 그 합의 관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이 있다는 거죠. 무작정적으로 그 합의 관계가 이제 생으로 따질 거냐, 극으로 따질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대체로 오늘 오신 분들은 말년들이 좀 좋으시네. 빨리 궁금한 사람 말씀하세요. 궁금한 것도 궁금했던 것들. 보세요. 청단을 어떤 사람들은 청단을 충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청간의 충 있죠.
천간의 춤은 그냥 그렇게 설명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 천간의 춤. 아 이거 오늘 올 곳이 왔네. 그래서 갑목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잘 때는 오겠죠 춤은. 그때는 못 느끼죠. 그러면 잘 때 오는 춤은 그 시간에 깬다고 생각하면 돼. 잠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뭐 이래도 춤이 오겠죠. 월에도 춤이 올 거 아니에요. 열에도 오고 뭐 대운에도 오고 원금에도 춤이 있다. 천간의 춤이라는 건 그냥 올 것이 왔다야.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지지의 춤은 뭐야? 어? 지지의 춤은 뭡니까? 올 것이 지지의 뭐야? 일이 벌어졌다. 천간은 올 것이 오고 지지의 춤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수습해야 돼요? 그 춤은 수습입니다. 직접 개입하라는 뜻입니다. 춤은. 그러니까 천간춤은 올 것이 왔으니까 뭐야? 대비만 하면 되겠죠? 천간춤은 대비하는 게 어떻게 돼요? 천간을 추경하면 대비하면 돼요. 지지춤은 뭐야? 수습해야 돼, 수습. 근데 사람들은 지지춤 오니까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춤은 대비. 기본적으로 천간춤이 주는 운에는 사람이 방어기제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아도모르기. 우리 거 가다 보면은 피부 쫙 올라오고 막 소름 돋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싸고 몸 자체가 있는 방어기제예요. 이 바늘로 눈을 찌르는데 절대 이 바늘이 절대 이 눈을 직접 찌를 수가 없대요. 이 눈꺼풀이 저를 내려버려야 돼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 정도로 이 눈꺼풀이 눈을 덮는 속도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방어를 잡아야 돼. 지지축은 뭐죠? 수습입니다. 왜? 직접 개입하는 방어기제가 아닙니다. 지지축은 직접 개입해야 돼요. 직접 개입. 지지축 들어오는 날들이나 축 들어오는 해는 뭔가 직접 개입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천간은 극만 있지 뭐 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네? 하기가 해. 그러니까 극에는 합가충이 극이거든요. 오히려 천간생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천간은 극만 있는 거예요. 합가충. 천간생이 말이 안 돼요. 천간은 생이 없는 거예요. 천간생은요 잡아먹는 겁니다. 잡아먹는 거. 천간생. 원래 천간은 생구조들이 별로 안 좋아요. 간목이 있는데 병화가 없다는 거. 둘 중에 하나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잡아먹죠. 천간은 갑경이 있는 게 훨씬 좋겠죠. 둘이 서로 뭐야? 대치하고 있잖아. 계속 게임 중. 줄다리기 할 때 딱 대치하고 있어. 한 명이 나와버리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저녁에 잘 놀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얘야 밥 먹으러 해. 밥 먹으러 갔어. 얘는 뭐야? 그러면 밖에 일하고 있어. 혼자. 그 다음 내일은 학교에서 뒤지게서 터집니다. 내가 너랑 나랑 춤하고 놀고 있었는데 깨버렸잖아. 춤을 만나자. 놀고 있는데 엄마가 불러서 가? 그 다음 학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뒤지게 하는 거지. 얘가 음해하는 거지. 쟤는 뭐 엄마 말만 듣고 뭐 자다가 뭐 오줌을 쌌다는 거 많이 이렇게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춤을 좋아했으면 그 춤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게 깨트리는 운이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병이라는 거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정화마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갑이 신이 만드는 거 훨씬 좋다는 거죠. 현금이 임수 만나는 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하나는 먹혀 사라진다는 거죠. 임수가 갑목 만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먹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임술들은 손 반드시 화를 봐야 돼. 병화를 보든 정화를 그래야지. 이런 것을 이제 뭐라면 수가 먼저 화를 만나는 거를 기제라고 하는 거고, 화가 먼저 수를 만나는 걸 미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제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다, 완성시키다. 이거는 뭐야? 파괴시키다. 이건 파괴하다. 미제는 파괴하다. 파괴의 목적은 뭐야?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화가 수화를 기제라고 하고 화수를 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64개의 마지막 문구가 수화 기제 바로 연달아서 화수 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 놓으면 반드시 파면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처음에 탄생을 하잖아요. 탄생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수렴을 하잖아요. 폐장을 합니다. 우리 몸은 폐장하듯이. 그래서 생장, 연장을 하는 뜻이더라고요. 탄생하고 성장하고 수렴하고 폐장으로 다시 이제 탄생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탄생하는 것은 뭔가 원인이 생겼다. 근데 모든 원인은 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의 원인은 나 때문에 생기는 거든지 남 때문에 생기잖아요. 뜬금없이 사건이 생기지 않잖아요. 이거는 성장은 뭐예요? 이 과정입니다. 과정은 뭐죠? 화라는 겁니다. 과정. 화는 뭐니? 과정. 펼쳐져 갖고 과정이 보입니다. 수정은 뭐죠?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회장은 뭐죠? 이거 수습입니다. 수입니다. 모든 걸 싹 쓸어버리고 수습해갖고 다시 여기서 뭐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임수일간이다 그러면 뭐야? 일단 가장 좋은 건 수습부터 해야 돼. 수습을 해서 싹 없애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 내년에 갑진년이 오네. 임수일간의 과목은 어디요? 수습을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기야. 내년에 갑이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글자들은 이제 임수일간들은 반드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갑은 반드시 임수일간한테 가장 유리합니다. 병화일간은 어떻게 돼요? 둘 하나 죽어야 되겠죠. 갑목을 죽이든 내가 죽든. 그러면 정금일간한테 감독은 뭐예요? 아, 뭔가 대칭증 요소로 나를 깨우는 거겠구나. 꼭 일간만 보지 말고 내가 월간에 병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직업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싶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시간에 경금이 있으면 나의 개인적 관심사가 뭔가 새롭게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이 뭐 동태가 좀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그러면 저 반대편이라도 저 반대편 쪽으로 바꿔주면 돼요. 아니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